많은 분들이 이마축소 수술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신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큰 수술이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이 수술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5선생 채널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마축소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마축소 수술을 상담을 받으러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혹은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마축소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오늘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마축소 수술이 수술 자체를 많이 듣지 못하시다 보니까 위험하지는 않은지, 위험한 수술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마축소 수술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신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큰 수술이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사실 수술법 자체는 굉장히 안전한 수술에 속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술 방법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이마를 축소할 양만큼의 이마의 피부와 그 아래에 있는 지방 조직, 근육 등을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피로 가는 감각신경은 가능하면 보존을 하고 두피 부분을 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박리를 한다는 의미는 두피가 잘 당겨져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뜻하고요. 원하는 위치까지 앞으로 당겨지도록 한 후에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앞쪽에 꼼꼼하게 고정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흉터가 최소화되도록 꼼꼼한 봉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안에 끝나는 수술이고, 그 중에 대부분도 우리가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꼼꼼한 봉합을 진행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마축소와 모발 이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마축소를 할까 모발 이식을 할까 뭐 둘 다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의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수술로는 모발 이식과 이마축소 수술을 많이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수술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제 나에게 어떤 수술이 좋을지는 사실 이마와 두피의 상태, 그리고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발 이식과 비교한 이마축소 수술만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넓은 이마 혹은 얼굴이 길어서 이마 면적 자체를 줄이는 데는 모발 이식보다는 이마축소 수술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크면 클수록 모발을 심어서 그 부분을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로 만드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은 모발량이 필요하겠죠. 그에 비해서 이마축소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발량의 필요와 상관없이 더 그냥 많은 면적을 줄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발 이식과 차별화된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발 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마가 넓으신 분들도 이마축소 수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우리가 헤어라인 자체가 이마가 그렇게 넓진 않은 상태에서 헤어라인만 조금 교정하고 싶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가실 때는 사실 이마축소보다는 모발 이식이 도움이 될 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마 전체가 좀 넓어서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마축소가 훨씬 더 장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이식과 이마축소를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마가 굉장히 넓은 경우에 한해서 이런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을 고려를 하시겠죠. 본질적으로 이 두 수술 자체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맞느냐 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발 이식 후에 이마축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헤어라인이 너무 불규칙하고 이마도 넓다면 모발 이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헤어라인을 좀 가지런하게 다듬고 이마축소 수술을 통해서 이마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베스트일 거고요. 반대로 이마축소 수술 후에 모발 이식을 한다면 흉터 부분에 모발을 살짝 심어준다면 흉터를 가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마축소 거상을 해야 되냐, 이마축소 거상의 효과는 어떻고 나는 이마축소 거상을 할 때 도움이 되느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마 축소 거상이라는 수술은 이마 축소도 하고 거상도 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축소로 해서 이마는 줄여놓고 그 다음에 거상을 해서 우리가 눈썹 부분이라든지 이마에 주름을 편다든지 눈두덩이 쪽에 좀 더 가벼운 느낌을 전달해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마 거상과는 수술 부위는 비슷하지만 이마 축소는 완전히 반대로 작용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마 거상 자체는 이마에 주름이 많거나 눈썹이 떨어져 있는 경우, 떨어진 눈썹 때문에 무거운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이마 자체를 두피 쪽으로 당겨서 주름도 펴고 눈썹도 올리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상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마가 더 넓어지게 되겠죠. 왜 그러면 이마 자체가 펴지니까요. 그래서 이마도 넓고 주름도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 축소 거상 수술이라고 해서 이마를 축소해 놓은 상태로 동시에 거상까지 하는 방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 축소 거상 수술이 한 가지 유용한 거가 한 케이스 더 있는데요. 내가 이마가 너무 넓어서 고민이신데 이마 축소 한 번 수술만으로는 이마가 그렇게 줄어든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마 축소 거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이마 축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이마 축소 거상이라는 수술을 고려를 할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마 축소 수술을 상담받으러 오시거나 수술을 고려하시면 좋을까요? 먼저 추천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마가 너무 넓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마가 너무 넓어서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모자를 쓰거나 항상 앞머리를 내리고 다녀야 되고, 이런 분들은 1차적으로 이마 축소 수술을 하신다면 본인의 트라우마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마뿐만이 아니라 코도 길고 턱도 길어서 중화면부, 하안면부까지 얼굴 자체가 다 기신 분들도 이마를 줄이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는 살짝 납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얼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긴 얼굴이 이마 축소 수술로 인해 작아지는 효과가 더 크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이마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헤어라인 자체가 너무 불규칙한 경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M자형 이마라든지 아니면 3자형 이마가 있어서 가운데만 튀어나오고 아니면 한쪽이 너무 벗겨져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이마 축소 수술로 충분한 교정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흉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흉터가 남는지, 남으면 어떻게 남는지, 혹은 없어지진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술 후 흉터는 수술 후의 회복 여부, 또 염증의 발생 여부, 합병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혹은 가장 중요한 살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눈에 크게 띄지 않을 정도로 하얀 실선으로 남는 편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마 축소 수술 후의 흉터는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안 보이게 가려놓을 뿐이지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흉터가 눈에 많이 띄는 경우에 한해서 여러 가지 시술이나 혹은 재수술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흉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마 축소 수술 후에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마 축소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탈모가 생기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영구적인 탈모는 거의 정말 오기 힘든, 드물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가 무서워서 이마 축소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마 축소 수술 후에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마 축소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혹은 아시면 좋을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 채널의 한바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